아침은 언제나 같은 결로 흘렀다. 전기 포트가 물을 데우는 소리, 가스레인지 불꽃이 낮게 흔들리는 모습, 토스터에서 빵이 튀어오를 때의 가벼운 탄 냄새. 윤주는 그 질서가 삶을 지켜준다고 믿었다. 반듯하게 다려진 셔츠, 두 개의 머그컵, 현관 앞 구두의 방향까지. 작은 질서를 쌓아 올리면 마음의 구멍도 언젠가는 메워질 거라고 이제는 믿음처럼 굳어진 습관이 말했다. 그날도 별다를 것 없었다. 다만 셔츠 깃에서 아주 미세하게 낯선 향이 났다. 꽃향기의 단맛이 아니라 톡 쏘는 시트러스가 섞인 젖은 비냄새 같은 향수. 윤주는 주름을 펴던 손을 잠깐 멈추었다. 순간의 수상함은 결정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냥 다림질을 마치고 셔츠를 건넸다. 준호는 여느 때처럼 출근하면서 가볍게 말했다. 오늘 회의가 길어. 윤주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닫히고 고요가 남았다. 그녀는 달력을 열어 점 하나를 찍었다. 아주 작은 점, 그러나 마음 한복판에 찍힌 점은 확대경처럼 커져 보였다. 의심의 시작. 의심은 늘 사소한 흔적과 짝을 이룬다. 일정표의 빈칸, 밤늦게 울리는 알림, 씻으러 들어가기 전 허겁지겁 뒤로 밀어 올리는 휴대폰 화면. 그러다 어떤 날은 그 허겁지겁이 늦어진다. 그날 밤 샤워기 소리가 켜지고 물이 타일을 두드릴 때 휴대폰 화면에 불이 들어왔다. 진아, 오늘도 그곳에서 기다릴게. 하트 하나가 멀리서 반짝였다가 바로 앞에 와서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심장 소리가 뼛속에서 울렸다. 그녀는 화면을 보지도 않은 것처럼 조용히 거실불을 껐다. 어둠이 방을 덮고 물소리만 규칙적으로 흐르는 동안 그녀는 두 손으로 배를 감싸쥐었다. 병원에서 받은 종이에는 임신 8주차, 안정요함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 한 줄이 새겨진 순간부터 그녀는 몸을 조심스럽게 다루려 애썼다. 그러나 마음은 조심이 되지 않았다. 마음은 언제나 제멋대로 흘렀다. 삶의 흔들림은 몸에도 흔적을 남긴다. 다음 주 검은 새벽에 치미는 통증이 그녀를 바닥으로 끌어내렸다. 현관으로 가려다 벽에 손을 짚었다. 숨을 쉬는 일조차 기계처럼 힘들었다. 구급차의 적색등이 천장에 물결을 만들었고 흰 복도와 밝은 형광등이 눈을 시리게 했다. 의사의 목소리는 멀리서부터 다가와 단호하게 굳었다. 유산입니다. 많이 힘드셨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우는 법을 잊은 사람처럼 얼굴은 마르고 마음만 젖었다. 돌아오는 길, 택시 창밖으로 지나가는 간판의 빛이 모래처럼 흩어졌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집에 도착해 신발을 벗다가 멈췄다. 현관에 반드시 놓인 구두가 눈에 들어왔다. 늘 보아온 어느 날의 구두, 그러나 오늘은 칼끝처럼 반짝였다. 며칠을 누웠다. 움직이지 않는 방 안에서 겨우 움직이는 것은 초침뿐이었다. 준호는 퇴근이 늦었고 늦을수록 술 냄새는 짙어졌다. 몸은 좀 어때? 그는 건조하게 물었다. 윤주는 대답 대신 물컵을 닦았다. 그가 던진 말은 짧았고 그 짧음이 칼이 되었다. 아이 일은 그냥 운이 없었던 거야. 그녀는 컵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 옆 탁자에 얇은 공책이 있었다. 표지는 힘이 없었지만 펜이 닿는 순간 종이는 칼이 되었다. 그녀는 첫 줄을 썼다. 날짜, 시간, 위치, 결제 내역, 통화 기록. 다음 줄에는 조그맣게 적었다. 울지 말 것, 기록할 것. 기록은 하루가 지날수록 또렷해졌다. 호텔 멤버십 포인트 적립 내역, 주차장의 입출차 시간, 회사 근처 라운지의 결제 기록. 클라우드 백업을 켜고 위치 타임라인을 정리했다.
합법의 경계 안에서만 움직였다. 그녀는 증오하는 법 대신 확인하는 법을 배웠다. 확인은 감정을 잠재운다. 감정이 꺼진 자리에 숫자가 들어왔다. 숫자는 거짓말을 못했다. 병원 진단서의 얇은 종이를 공책에 끼워 넣으며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슬픔은 독이 되고 기록은 칼이 된다. 어느 날 은행에서 문자가 왔다. 공동명의 계좌에서 출금. 그녀는 병원 다음으로 많이 가는 곳이 되어버린 은행 창구에 앉았다. 직원은 매뉴얼을 읽듯 친절했다. 서류를 넘기던 그의 손끝이 잠깐 멈췄다. 담보대출, 배우자 동일한 공란, 사용처 컨설팅. 날짜는 그녀가 수술대에 누워있던 그 주였다. 윤주는 잠깐 웃었다. 허탈한 웃음은 무기력이 아니라 방향을 정해주는 신호 같았다. 집에 돌아오자 거실 테이블 위에 흰 봉투가 놓여 있었다. 호텔 로고, 2박 3일, 동글동글한 필체로 다음엔 제주로 가자라는 문장. 그녀는 봉투를 찢지 않았다. 서랍 깊숙이 밀어넣으며 생각했다. 울음은 오늘까지, 내일부터는 계산. 법률사무소의 회의실은 유리와 종이와 조용한 질문으로 채워져 있었다. 변호사는 질문을 아꼈고 그 대신 정확하게 찔렀다. 증거는 충분하십니까? 윤주는 공책과 파일을 꺼냈다. 날짜별표, 위치 타임라인, 카드 내역, 호텔 영수증, 메시지 캡처, 통화 기록, 병원 진단서. 변호사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 이 정도면 정면으로 가도 됩니다. 다만 감정으로 움직이지 마세요. 숫자와 절차로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 문장 하나가 새겨졌다. 나는 감정으로 말하지 않는다. 사실로 말한다. 밤이면 방 안에는 하나의 빛만 켜졌다. 스탠드 아래에서 그녀는 증거를 폴더별로 나누었다. 위치지불 대화 사진 담보 건강. 거짓말은 글자 사이에 숨어도 시간의 줄은 숨지 않는다. 위치 기록은 시간의 고리를 보여주었고 영수증은 그 고리에 무게를 달았다. 그녀는 마지막 페이지에 작은 체크박스를 그렸다. 정리 완료. 체크를 그을 때마다 손끝에 힘이 돌아왔다. 동맹은 뜻밖의 곳에서 왔다. 호텔 멤버십과 사진 속 회사 로고를 조합해 진아의 직장을 특정했다. 윤리는 이름만으로도 무게가 있는 단어였다. 윤주는 익명으로 제보 메일을 보냈다. 귀사 직원의 윤리 규정 위반 가능성. 첨부 출입 결제 숙박 내역 일부. 며칠 뒤 아직 오전에 커피가 식지 않았을 시간에 전화가 울렸다. 낮고 조심스러운 여성의 목소리. 진아 씨 동료입니다. 내부 조사가 시작됐어요. 솔직히 저도 보기 불편했거든요. 윤주는 담담했다. 폭로가 목적은 아닙니다. 저는 법적 절차로 가요. 다만 사실은 사실대로. 상대는 한숨 비슷한 숨을 내쉬었다. 알겠어요. 그날 저녁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다. 휴대폰 화면이 쉴 새 없이 반짝였고 그의 어깨는 굳어 있었다. 회사에서 누가 소문을 냈대. 별것도 아닌 일에 그는 말을 흘리다 식탁 위의 파일을 보았다. 윤주가 조용히 밀어놓은 얇은 폴더. 우리 얘기부터 해요. 그는 폴더를 펼쳤다. 종이가 넘어갈 때마다 그의 표정이 묵직해졌다. 내가 이걸 다 모았다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만든 사실을 내가 정리했어요. 그의 엄지가 종이 모서리를 비틀었다가 놓았다. 자잘한 종이 울음이 방 안을 긁었다. 법원 조정실은 낮은 목소리와 소리 없는 계산으로 가득했다. 조정위원의 질문은 요점을 놓치지 않았다. 혼인 파탄의 주된 사유와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하시겠습니까? 윤주는 종이를 넘기는 손을 멈추지 않았다. 호텔 체크인 체크아웃, 같은 시간대의 위치 기록,
결제 승인 로그, 메시지와 통화 내역, 그리고 병원 진단서, 마지막으로 담보대출 서류. 배우자 동일한의 빈칸을 조정위원이 오래 바라보았다. 준호의 대리인은 계산기를 두드리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숫자는 갑자기 변했고 그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표정이 남았다. 준호가 움찔했다. 이건 내가 날 끝장내겠다는 거야? 윤주는 조용히 답했다. 아니요. 저는 제 시간을 되찾는 겁니다. 합의문이 인쇄되는 동안 프린터가 길게 숨을 쉬었다. 종이가 뽑히는 소리를 듣는 내내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숨이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오래 묵은 어둠이 조금씩 빠져나갔다. 도장을 찍는 소리는 작았지만 안쪽 벽 어디에 갇혀있던 얼음이 금 가는 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회의실 문을 나서며 그녀는 잠시 멈춰섰다. 복도 끝 창문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비는 도시의 흠집을 감추지 않고 다만 윤곽을 더 또렷하게 만들었다. 이사한 집은 비어 있었다. 빈 공간은 공포가 아니라 가능성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공간을 훑었다. 벽에는 아직 못 하나 박히지 않았고 바닥에는 새로 왁스칠한 냄새가 났다. 창문을 열자 비 냄새가 밀려 들어왔다. 세상의 모든 세제가 씻어내지 못하던 느낌이 아주 조금 씻겨나가는 듯했다.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저 진아예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정말 죄송합니다. 모든 건 제 잘못입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직장도 잃었고. 윤주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창밖의 회색이 조금 더 밝아진 것 같았다. 각자 책임을 지면 됩니다. 저는 제 몫을 했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짧은 침묵이 흘렀다. 진아는 흐느끼며 말했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윤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전화를 끊고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비는 여전히 내렸다. 그러나 빗줄기 사이로 밝은 조각들이 생겨났다. 상자를 하나 열었다. 맨 위에는 얇은 공책이 있었다. 가장자리가 닳아 손때가 베어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남아있는 공간은 한 줄, 그러나 그 한 줄이 언제나 가장 어려웠다. 그녀는 천천히 썼다. 끝. 나는 살아남았다. 글자를 다 쓰고 펜을 내려놓자 손끝에서 묘한 진동이 멎었다. 어떤 소리도 나지 않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 얼어있던 강이 천천히 흐르기 시작했다. 다음 날 그녀는 시장에 갔다. 작은 화분 2개와 하얀 커튼을 샀다. 엄지로 잎을 만지며 식물의 촉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와 창가에 화분을 놓고 커튼을 달았다. 바람이 불면 천이 흔들렸다. 그 흔들림은 어제의 비와 달랐다. 부드럽고 되돌아오는 서늘함이 없었다. 커튼의 스민 빛이 바닥에 네모난 호흡을 만들었다. 그녀는 그 호흡을 따라 숨을 쉬었다. 거실 한가운데서 천천히 도는 작은 먼지들이 오래전의 슬픔 조각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조각들은 이제 무게가 없었다. 오전에 변호사에게 메일이 왔다. 이체 내역과 재산 분할 비율, 위자료, 지급 일정표. 숫자들은 여전히 차갑지만 이제 그녀를 찌르지 않았다. 그 숫자들이 그녀의 시간표가 되어버렸다. 매달 들어오는 금액은 미래의 방을 하나씩 채울 것이다. 책장, 식탁, 작은 조명. 그녀는 종이에 책장 단단한 나무, 손때 잘 타는 것이라고 메모를 했다. 손때가 타는 물건은 시간이 흐른다는 증거다. 시간은 잔인하지만 때로는 자비롭다. 시간을 붙잡아두는 방법은 없지만 시간을 지나오게 하는 방법은 있다. 살다 보면 그 방법을 알게 된다. 오후에는 비가 그쳤다. 골목의 무릉덩이에 하늘이 뒤집혀 박혀 있었다.
그녀는 오래 걷지 않았다. 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두 발로 작은 거리를 지나는 그 평범함이 특별했다. 그녀는 빵집에서 작은 빵을 하나 샀다. 종이봉투의 따뜻함이 손바닥에 퍼졌다. 사람들은 누구나 각자의 봉투를 들고 다닌다. 어떤 봉투는 빵이고 어떤 봉투는 사직서이며 또 어떤 봉투는 증거다. 그녀는 오늘 처음으로 빵 봉투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에 아이를 아는 여자를 보았다. 드물게 질투가 아니라 기도가 올라왔다. 부디 건강하게 길게 웃기를. 밤이 되자 창밖의 네온이 커튼에 얼룩을 만들었다. 그녀는 전등을 끄고 소파에 앉았다. 어둠은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 어둠이 있어야 빛이 들어오고 빈자리가 있어야 무엇인가 들어왔다. 그녀의 빈자리는 이제 그녀가 채우기로 했다. 사라진 생명을 위한 작은 제단처럼 창가에 촛불을 하나 놓고 불을 붙였다. 불꽃은 작았고 그 작은 불꽃에 방이 충분히 밝아졌다. 그녀는 목소리 없이 말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내가 지나간 자리에 내가 남아 다르게 살게 되었어. 며칠 뒤 준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한 번만 만나 이야기하자.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낮 시간대 환한 카페를 골랐다. 만남에는 빛이 필요했다. 준호는 전에 보지 못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초조와 후회의 비율이 정확히 반씩 섞인 표정. 미안해. 그는 첫마디로 그렇게 말했다. 목소리는 실제로 떨렸다. 진심과 계산은 양파 껍질처럼 포개져 있어 구별이 어렵지만 떨림만큼은 가짜로 만들기 어렵다. 윤주는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우린 이미 충분히 얘기했어요. 조정실에서. 그가 눈을 들었다. 한 번만 내가 왜 그랬는지 설명할 기회라도. 그녀는 손을 저었다. 설명은 가해자의 사치고 이해는 피해자의 의무가 아니에요. 그의 어깨가 내려갔다. 그녀는 덧붙였다. 각자 살아야 합니다. 난 내 쪽을 돌볼 겁니다. 순간 그의 눈에 어떤 낯선 공허가 비쳤다. 공허는 비극의 흔들림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마주한 스스로의 모양 같았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잘 살아. 그 말에 처음으로 그녀는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다. 네, 잘 살겠습니다. 집에 돌아와 그녀는 공책을 꺼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미 끝이라고 적어두었으니 오늘은 다른 페이지를 열었다. 새 종이는 설렘을 준다. 새로운 일과표 아침 산책. 낮 일, 저녁 나를 위한 시간. 밑줄을 2번 그었다. 평범한 해시태그를 장난처럼 적었다. 해시태그 다시 시작, 해시태그 내 시간, 해시태그 사실로 사는 삶. 해시태그는 유치하지만 유치한 것들이 때로는 버팀목이 된다. 사람은 간단한 표어를 붙들고 일어난다. 사람들이 그녀의 변화를 알아채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동네 마트 직원 아줌마는 말했다. 요즘 얼굴이 좀 밝아졌네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잠을 좀 자요. 빵집 청년은 서비스로 작은 쿠키를 하나 더 넣어주었다. 새로 나온 건데요. 달지 않고 고소해요. 그녀는 고마워하며 집으로 왔다. 부엌에서 포장을 열고 쿠키를 반으로 부러뜨렸다. 부서지는 소리가 다정했다. 창밖에서 새가 짧게 울었다가 날아갔다. 가만히 앉아 그 소리를 따라가다 문득 그녀는 이 모든 감각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새삼 느꼈다. 그녀는 살아있었다. 그리고 살아있음은 복수보다 크고 승소보다 선명했다. 이따금 악몽이 왔다. 병원의 흰 복도, 차가운 손잡이, 형광등 밑에서 쪼개지는 그림자. 그녀는 그럴 때마다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공기가 식도를 지나 폐에 닿는 감각이 지금을 알려주었다. 괜찮아요. 스스로에게 말했다. 지금은 여기 있어요. 말은 공기 중에 흩어졌지만 흩어진 말이 벽에 닿아 돌아오면 위로가 된다. 위로는 거창함에서 오지 않는다. 창문을 열 수 있는 힘, 컵을 씻을 수 있는 의지, 내일의 장을 펼칠 마음. 작고 반복되는 의식들이 사람이 무너지지 않도록 받친다. 한 달이 지났다. 커튼에는 햇살 무늬가 더 부드럽게 박혔고 화분의 잎은 짙어졌다. 그녀는 공책 첫 장을 다시 펼쳤다. 의심의 시작이라고 점 하나 찍혔던 그날. 그 점은 이제 다른 의미로 남았다. 의심은 파괴의 시작이었지만 동시에 깨어남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공책 안쪽 표지에 적었다. 사실은 나를 구했다. 그리고 공책을 닫았다. 이번엔 서랍에 넣지 않았다. 책장 맨 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올려두었다. 그것은 긴 여행의 지도 같았다. 다신 펼치지 않을 지도를, 그러나 버리지 않을 지도를. 어느 주말 그녀는 먼 버스를 탔다. 도착한 곳은 바다가 보이는 작은 길.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왔다가 물러갔다. 반복되는 동작 속에서도 매번 다른 선을 남겼다. 사람의 삶도 그랬다. 같은 하루 같아도 매일 다른 마무리가 있었다. 그녀는 신발을 벗고 모래 위에 섰다. 바다는 무심했고 그 무심함이 오히려 포근했다. 허리춤 높이까지 올라오는 바람이 살을 스쳤다. 그녀는 눈을 감고 손을 모았다. 말로 하지 않는 기도를 했다. 잃어버린 것에게, 지나간 시간에게,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길, 버스창에 얼굴이 비쳤다. 예전보다 선명해 보였다. 누군가가 속삭이듯 말해주는 듯 했다. 잘 견뎠어요. 그녀는 속으로 대답했다. 네. 이제는 잘 살아볼게요. 버스가 터널을 빠져나오자 빛이 쏟아졌다. 빛은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비쳤다. 그녀는 빛을 정면으로 보지 않았다. 빛이 지나가 방 안의 것들을 드러낼 때 자기가 채워 넣은 작은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된다. 컵, 화분, 커튼, 공책, 그리고 자신. 그날 밤 그녀는 마지막으로 짧은 문장을 썼다. 공책이 아니라 마음에. 복수는 그를 무너뜨리는 일이 아니었다. 무너진 나를 다시 세우는 일이었다. 그리고 불을 껐다. 방은 어둡지 않았다. 어둠과 친해진 눈은 어둠 속에서 윤곽을 본다. 그녀는 이불을 당겨 어깨까지 끌어올리고 몸을 말아 누웠다. 잠드는 순간 아주 멀리서 얼음이 완전히 녹아내리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비극의 끝, 그리고 그녀의 시작이었다.